다만 소라넷 못지않게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여성 차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끔 제게 오는 그런 문자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에 잠재적 가해자를 막아야 된다는 것, 그 부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 원인에 의한 가해자들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년 뒤 2010년이면 가장 위험한 성폭력 범죄자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출소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속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감된 지 8년 되었고요. 12년형을 받아서 이제 4년 뒤면 출소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문명적인 범죄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나 또 여가부나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역대 정부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예방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인격을 좀 훼손하는 이런 강한 범죄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의 일반 예방 효과는 이미 범죄학에서 부정된 지 오래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보완 처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 처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 처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재 조두순을 포함한 많은 성폭력 범죄자가 받고 있는 보완 처분 언제 내려지죠? 기본적으로 출소를 하게 되면 언제 내려집니까? 언제? 출소하게 되면 출소 직후부터 보완 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후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또 심리와 판단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 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는 유죄 판결과 동시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보완 처분은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중 처벌이 될 테고요. 문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보완 처분은 이후 그가 행형을 어떻게 하든지 교도소에서 어떤 교화를 받든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전에 이들에 대한 평가와 위험하다면 이들에 대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완 처분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도 실제로 보완 처분을 집행을 할 때도 또 보호관찰관의 여러 또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검토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성폭력 범죄자 중에 재범자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9명, 90%가 성폭력 범죄자들은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보완 처분, 보호 관찰, 이 총체적인 범죄 방지책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총리께서도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고요. 보완 처분의 이유와 도입 취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오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적드렸죠. 보완 처분과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범죄 직후에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져야 하지만 보완 처분은 형 만료 직전에 평가를 거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이후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고 당시에 내리는 보완 처분도 있고 다 형이 끝난 다음에 내리는 처분도 있고 형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수사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보안 처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처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그렇게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고율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추산 12.3%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고하게 되면 결국 피해 사실이 본인의 피해 사실이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보안을 만약에 유출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여러 경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습니다. 미국식의 증인 및 신고자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심지어 새로운 신분까지도 주겠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부의 피해자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진 바가 없고요, 현재.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보복 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과 검찰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모텔, 호텔, 펜션 등의 평균 1.6일에서 1.4일 동안 임시 거주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복 범죄가 계속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한된 보호가 아니라 정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 부처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여성들이 느끼고 계시는 체감 불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부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 순간을 넘기겠다는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감입니다.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런 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은폐됐던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담당 경찰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처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경찰관 관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다르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4대학 척결 공약, 이것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학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 점수입니다. 홍보를 잘하면 7점, 기사에 보도되면 중요 범인 검거하면 5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의 지금 평가는 과대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경찰이 그렇게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 아동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대에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대 폭력들이 많이 예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참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경찰의 노력 전반이 지금 그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됐고 또 잘못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못 해주시기 때문에 매번 제도의 잘못, 정책의 잘못으로 일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불쌍한 일선 경찰관들만 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 정부 내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장, 이진한 전 고등검찰청 검사, 성추행, 성폭력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모르십니까? 이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처벌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리면 제 발언 시간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정부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성폭력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증거를 색출한 뒤에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방의 효과도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처벌에는 반드시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고 그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성폭력에 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알고 계시죠? 부패 어디서 나온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국제투명성 기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에 대한 인식도 대한민국 현재 5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부패 지수 평가가 우리가 많이 저조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부정청탁 방지법도 만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시행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혹시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랜드 화재 참사 언제 발생한지 알고 계시나요? 199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시죠?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죠?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9일이고요. 그리고 화성 시랜드 화재 참사는 6월 30일입니다. 모르시다는 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세월호 참사 역시 그냥 그대로 우리가